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하고 그 189쪽에 있는 제 책 이야기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내가 진다. 꼭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저희 매형 이야기예요. 저희 매형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요즘 교장선생 되는 방법이 그 임명제가 아니고 그 추천해서 선생님들 중에 교감선생님들 중에 후보가 여러 명 나오고 이게 부모님들도 뽑고 뭐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뽑은 분이 민선 같죠. 그런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형이 교장선생님이 됐는데 교장선생님 되고 나서 선생님들을 다 부른 뒤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하세요. 모두 저한테 결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정결로 처리합시다.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대로 하시고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학교 보니까 굉장히 달라졌대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하고 더 자율적으로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살아있는 학교가 돼서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 바뀌고 나서 학교가 너무 활기가 있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문득 제가 몸담았던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조직의 기관장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이야기가 가진 무게, 힘, 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쌤한테 지금 여쭙고 있는데요. 책임을 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책임을 져야죠. 네. 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안 지고 책임을 안 져도 사람이 책임을 진다면은 그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뭐 문제가 생기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내로남불 가는 게 난 그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용어인데 뉴욕타임스에서 그 기사가 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예. 그 치적을 예. 소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 읽어보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해놔서 NAE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내가 이거 K-팝만 세계적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이거 유행어도 이제 하는구나 뭐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내로남불을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자 초벌이라는 얘기는 무수히 들었는데 초벌은 이거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난 오래도록 못 들어봤어. 저도 못 들어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로남불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반응하는 게 뭐겠어요? 남 탓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내가 저질러가지고 이거는 내가 책임질 일인데 누가 물으면 이서호이 때문에 그랬다고. 네. 문득 갑자기 선생님 예전에 우리 사회는 거대한 파라노이드 사회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파라노이드라는 게 그 편집이라는 뜻이고 나에게 생긴 모든 불행과 고통은 너 탓이다. 남 탓이다. 이렇게 보는 게 편집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서훈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제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인지 일반 사람들이 증거를 가져와요. 이서훈 때문이라는. 이서훈이 때문이자가 아니고 네. 이서훈이가 아니고 이거는 너 때문에 그렇다. 아하, 증거를. 네, 네. 이 서류가 이렇게 있지 않는가? 근거를. 아니면 뭐 어디 CCTV에 찍혀 있는 게 이게 있지 않는가?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갖고 와요. 네, 네, 네. 그걸 들이대면 그때 내가 하는 소리가 뭐겠어? 유감스럽게 생각. 그게 공식이에요. 패턴이네요, 패턴. 패턴이에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책임지겠다고 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내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지금 탈을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가
다른 네, 사람. 네, 네, 그 내로남불이 아니라고. 예. 나만 처벌받아도 될 일인데 네. 공연히 나 때문에 교장 선생님까지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또 유사한 일인데 내가 그 병원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병원에 이제 베드가 한 20베드 정도 돼요. 베드가 네. 근데 입원할 자리가 없는데 개원하고 있는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개원하고 계시는 병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좀 입원시켜서 치료해주면 좋겠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베드가 없어서 그런데 베드가 나면 1순위로 내가 네, 연락을 네, 해드리겠다 이랬는데 그쪽 사정이 좀 급했나 봐요. 예. 한 이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이거 자리가 없느냐 이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배밖에 안 되지만 그 틈새에다가 간이 침대를 하나 넣고 네. 환자를 입원시켰어요. 그때 특별 배려를 하셨네요. 그때 이제 자유병동이 아니고 폐쇄병동으로 네, 네. 12층에다가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을 시키고 나서 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12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한 거예요. 누가요? 그 입원한 사람이? 그 나중에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이게 약을 먹여 놓으니까 말이죠. 예. 1층인지 12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1층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냥 뛰어내리는데 1층에서 문 열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떨어진 12층이니까 거예요. 즉사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료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뭐 그런 걸 다 검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찍는 게 간호사하고 그 이제 화이트 가운이라고 이제 문도 따주고 하는 네네. 게 제일 그 환자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 네네. 그 사람들을 입건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장 프론트 라인이 있는 그렇지. 사람들. 네. 과연 책임자는 난데.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 간호사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라. 보태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변명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진다고 그랬어. 여기는 고가 폐쇄병동을 관리하고 있는 총책임자는 나예요. 예. 그러니까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교육을 잘못시켰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책임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대로만 얘기해라. 네. 사람들은 뭘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본대로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간이 재판 안 하고 간이 네네네네. 그걸로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의료에 관한 이거는 전례인데 네네. 내가 따져보니까 우리 간호사나 화이트 가운이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매뉴얼이 있어. 30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네. 회진. 기록하고 네네. 이 관찰하고. 기록이 다 돼 있어. 네. 근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장한 거는 이거는 의료 과실이 아니라 시설 과실이다. 네. 창문을 온전하게 잘 닫아놨으면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치료자는 매뉴얼대로 잘 됐는데 환자가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될 문을 열쇠를 열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정식 재판을 신청했어요. 예. 그래서 1심, 2심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야. 아하. 올라가서 무죄 받았어 내가. 무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니까 70년대 초인데 지금 그때 근무했던 그 남자 간호사들 나하고 근무했던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네. 내가 퇴직하기 전부터 모여가지고 하던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퇴직한 지가 뭐 20년이 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도 하고 네.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 네. 그래서
나를 이제 종종 초청을 해요. 아하. 초청을 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그때? 내가 책임을 진다. 야. 너는 들은 대로 본 대로만 얘기하고.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지금 그게 70년에서 지금까지 횟수가 얼마나 흘렀는데 네. 지금도 그 얘기를 모이면 입에 오르내릴 정도라면 얼마나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요. 네. 근데 사실 라디오나 뭐 텔레비에 들어보면 그 내가 책임인데 이 말하는 거는 없고 전부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얼마나 귀하면 귀하다. 오랫동안 그러지. 하겠어요. 선생님하고 하는 이 대담도 선생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걸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편집을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장 내로남불 다 하는데 그런 걸 하셔야지. 뭐 이게 잘못되는 것은 사실 다 선생님이 제대로 말씀 못 해주셔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뭐 편집을 잘못했다던 증거가 나오면 유감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국의 이서원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일부러 잘못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 서툴러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 또 이제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매형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을 때 그야말로 멋진 교장 선생님. 그렇죠. 네, 멋진 교장 선생님. 그때 우리 그 반 선생님 아시죠? 반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거든요. 아, 그러죠. 네, 교장실에 같이 계셨는데 그때 반 선생님 우셨어요. 눈물 흘리시더라고. 나는 당신 같은 리더를 본 적이 없다. 그래. 네, 그러시면서 그 연세던 분이 그 앞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자면 네. 얼마나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했는데 네. 없어서 그랬을까.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반을석 선생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저희 매형이 지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속에서 눈물이 나고 무한 지지를 받는 느낌 때문에 그 뒤에 정말 더 책임지는 교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그때 반을석 선생님이 내가 많은 그룹 조직들의 리더들을 한국에서 보고 봤지만 누구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 연신 훔치셨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하도 귀한, 그거는 감동받을 것도 없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하지 거죠.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게 관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죠. 일어나는 게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됐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 모든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유감이 예를 들어 뭐 정인이 사건, 뭐 학대 사건 이러면 제가 아는 많은 그 기관장들이 목이 잘리더라고요. 좌천돼서 어디로 갔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저 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위에서 책임지라니까 제가 잘려서 어디로 왔습니다. 이러는데 또 그 억울한 마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이게 막 하는 말로 원대가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이 잔챙이들만 다 잘라내고 그걸로 이게 끝났다. 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행 속에서 실제로 책임지고 좀 열심히 소신 있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혹시 나중에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능적으로 감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가 가더라도 이것이 내가 잘못한 내 책임 하에 있는 내 역할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건 솔직한 게 오히려 낫죠.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 복지론이라는 과목을 개발해서 하면서 그때 선생님도 모시고 우리 사모님도 모시고 김재현 선생님도 모셨거든요. 해서 청소년 심리에 대한 이야기, 근데 부모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대담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그 강의 평가에서 그 과목이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위에서는 그게 이제 보기가 싫었나 봐요. 자기가 강의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 다 불러놓고 1등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 교무처장한테 불려갔어요. 칭찬해줄 줄 알았는데 야단을 치더라고요. 야단을 치면서 제가 그 제 사비가 몇백 들어서 한 겁니다. 그분들 다 대접하고 뭐 돈 드리고 이러느라고. 근데 저를 왜 이렇게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지금까지 생생한데 우리 학교는 잘하는 강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욕 안 먹는 강의를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왜 처장님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너무 튀지 마시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와, 그 솔직히 만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당신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도 뭐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래야 자율성인데 그 뒤에 강의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교과서 중심으로 정말 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좀 반대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네. 그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네네. 그런 책임을 이렇게 대민 사업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책임 소재가 네. 늘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피하려고 하면은 될 수 있는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창의적인 무슨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도 그걸 하다가 무슨 탈이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만연되어 가는 게 복지부동이에요. 땅에 딱 엎드려 일어나고 그 기간만 지나면 될 것 같다. 네. 나도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정신과 환자를 803 밑에 집을 짓고 내가 대구 출신이니까 네, 803, 그 공기 좋은 803 밑에 803 밑에 집을 짓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내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네. 같이 동봉에 올라가서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인데 점심 먹고 네네. 내려오면은 수면제 안 써도 잠을 잘 거잖아요. 피곤하니까. 너무 좋은 생각인 거예요. 예. 그리고 터도 좀 넓게 잡아가지고 예. 자유롭게 뭐 나무 밑에 앉아서 감소도 하고 네네. 게임 같은 것도 뭐 넓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말이지. 이러면 오직 좋겠어요. 그렇죠. 난 그런 구상을 했어요. 사실. 네네네. 정신과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냐면 내가 동문까지 같이 가는 동안 누구 하나 사고가 나면 네. 내가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정신과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하나 나면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딴 방법이 없다.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네.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대요. 어허. 어떠냐 그랬더니 그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을 의사가 따로 든대요. 네네네. 그럼 이런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 보험사하고 환자차하고 의사는 빠지고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렇지.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절대로 길에 가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왜 쓰러졌는가 싶어서 구해준다고 흔들고 말이지 만지지 말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사람 살리는 길에 가면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안 만지고 지나가다 그게 말이 되느냐 네.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만지지 말고 112야 911이니까. 그래 신고를 하면 될 일이지 네가 네, 만져서는 네. 안 된다는 거야.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깨나서 온갖 핑계를 다 한대요. 뭐 돈이 네. 얼마 들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생떼도 쓰고 이런 이제 모함도 받고 덤터는 거예요. 네, 뒤집어 쓰니까 돈탱이를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빨리 911로 신고를 하는 걸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한 거니까 네. 괜히 흔들고 만지고 네. 그럼 요새 생각해봐요. 심폐 기능 같은 거 그런 거 빨리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상충되는 그러네요. 우리 생각하고 또 단지 상충되는 하나의 가치만 생각한다고 이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들이 그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쉬운 것 선생님께서 그때 하셨던 있는 대로 말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저희 매형이 했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건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선생님 마음이 말이에요. 사실 있는 대로 말해라 책임은 진다 그럴 때 겁나지 않으셨어요? 겁나지 않는 게 나는 더 겁나는 게 뭐냐면은 의료 사고가 나면은 이 이제 사고라는 증명을 환자 측에서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네네네네. 환자가 그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못하니까 의사 측에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차트를 변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1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30분 돌지도 않고 돌았다고 이렇게 쏜다든지 네네네네네. 이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들은 대로 본대로 본대로만 얘기하고 일체 손대지 말면 네. 그 다음 책임은 내가 진다. 네. 이제 뜻은 그런 뜻으로 한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럴 때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안 좋은 게 있어도 그렇죠. 기꺼이 내가 지겠다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적합한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감동받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치료하는 건 교과서에 남아 있는 그림들 보면 이거는 물론 서양 의학이니까 정신병원이 있어요. 네. 그 파리에 가면 이제 샬페트리 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용돼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쇠사슬로 묶어놔서 아이고야. 쇠사슬로. 환자의 인권은 그냥 뭐 그거는 없을 때 쇠사슬로 네. 묶어서 기둥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시골에 따로 가면 소나 개 목줄 묶어놓은 것처럼 맞지? 그렇지. 그 모양은 네, 목줄은 네. 아니고 네. 발목에다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묶어놔서. 결국 못 움직이잖아요. 그 반경밖에는. 그런데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네네네. 거예요. 혁명이 일어났는데 필립 피넬이라는 그 원장이 있어서 피넬.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치료하고 있었던 환자 중에 가려가지고 18명을 쇠사슬을 끊어서 오. 끊고 해방시켜줬어요. 와. 그러니까 혁명정부에서 이게 놀란 거예요. 예. 이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정부에서 피네를 불러가지고 네네. 만일 이 18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내면은 네. 너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와. 단. 각서서라고 그랬어요. 예. 그 각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썼군요. 사인했어요. 내가 단두대에 올라가겠다. 아. 내가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하는 질문을 내가 부지기수로 했어. 예. 너는이라는 거는 내가 자문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사인을 내가 하겠는가? 피넬이라면 사인하겠는가? 혁명정부에 아주 삼엄한 예. 건데. 근데 내가 혁명정부에서 지난 얘기니까 뭐 해도 괜찮겠는데 경험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말이죠. 내가 입원장 써주지도 않는데 멀쩡한 사람이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왜요? 깜짝 놀라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러는데 자기는 회사에 근무하는데 회사에 있으니까 웬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잡아다가 예. 이거 갖다 놨다. 세상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네. 뭐냐면 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온다든지 귀빈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신라호텔 숙소면 신라호텔까지 가는 연변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에서부터 예를 들면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전력이 정신과에
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가봐오는 거예요. 아휴, 진짜.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나 귀빈이 떠나고 나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은 입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입을 띄면 너는 또 어떻게 한다. 네, 이런 네, 각서를 네, 받고. 네. 그럴 때 피넬처럼 네. 박정희 정부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그런 사고가 나면 너는 총살시키겠다. 그때 내가 사인할 수 있느냐? 사인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 예. 솔직한 대답에. 사실 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인한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네. 내가 학생한테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난 부끄럽지만 사인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위대한 거다. 내가 이제 그렇게 역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네. 정말 그건 굉장한 용기잖아요. 네, 네.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는 목숨 걸고 네.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숙연해지네요. 선생님. 숙연해져요.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정말 바위보다 무거운 것이네요. 그 로댕이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 중에 파리의 6인인가 뭐 어디 하여튼 의인 6인, 시민 6인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영국하고 무슨 100년 전쟁인가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의 한 지역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됐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5명인가 6명인가가 교수대로 간다면 나머지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갈 사람이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회 지도층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슬에 묶인 채로 교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국에서 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래서 살았는데 어쨌든 자진해서 가장 뭐 시장이라든지 각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죽겠다. 너희들은 살고 여러분들은 살고 하면서 6인이 가는 그거 로댕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 조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뭐 5군데가 6군데 그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조각을 보면서 저도 좀 숙연해졌었거든요. 저도 물었어요. 과연 나는 저는 다락방에 숨었을 것 같은데 지하나 네 그랬을 텐데 내가 기꺼이 죽겠다고. 가끔 보면 신부님이나 혹은 성직지 수도자들 중에도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스님 가운데서도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들 보면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지고의 그 지극한 사랑인 것이고 희생, 책임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행위다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그렇죠. 그 이상 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이 10가지 거짓말을 낳고 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먹혀들면은 자기는 또 무죄가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문득 선생님 옛날에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며느리가 시집온 첫날 밥을 태웠는데 부엌에서 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왜 우느냐 밥을 태웠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얘기가 아유 사람이 들었으면 내가 물을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물을 가마솥에 적게 줘가지고 네가 밥을 태웠으니까 울지 마라. 근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그러고는 아유 내가 장작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울지 마라.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요즘 나무를 이렇게 캐지 않고 너무 바짝 마른 것만 가져와가지고 냈으니까 밥 새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밥을 새로 해서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옆집에도 똑같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오자마자 태웠다고 니는 너 엄마한테 뭘 배웠냐고 닦아 세우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와서 네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네가 시어머니 역할을 못해서 첫날부터 재수없게 밥을 태웠다 그러는데 아들이 돌아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 뺨을 때리면서 보따리 사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한 집은 맛있게 밥을 먹는데
한 집은 그냥 보따리 사서 울면서 집으로 갔다, 친정으로 갔다 하는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만히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책임의 이야기네요.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자기 스스로가 알면서 이실직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상응한 배품이 있어야 돼. 그러게요. 그걸 네. 이제 마음을 다스려 줘야 돼. 아까 그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그 본인이 그거를 책임을 통감했다는 것 자체로 벌써 즐거운 일이잖아. 그렇죠. 네. 그걸 자꾸 내로남불하는 것보다 네네. 이제 그와 같은 그 얘기는 많이 있어요. 네. 그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세종대 황희정성하고 또 이쪽도 정성도 하고 뭐 그랬던 네네네.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시집 온 여자가 곱게 살아가지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시아버지 밥상을 처음 차려야 되는데 네. 반찬은 어떻게 주물럭거려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밥을 해놓고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 네네. 그래가지고 들고 와서 이실직고 한 거예요. 내가 네. 물을 만져본 적도 없고 아하. 그래서 내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랬는데 네. 지금부터 내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한 얘기가 안 그래도 내가 식욕이 없어가지고 밥을 좀 질게 죽처럼 먹고 싶었는데 안 먹고 싶었는데 예. 네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걸 해오니까 그거 먹고 내가 원기를 회복해야 돼.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실직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예. 그걸 헤아리지 않고 다시 얘기해버리면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건 숨겨요. 네. 안 숨기면 내가 또 혼나니까. 음. 그러나 이제 그런 감동적인 얘기로 내가 지지를 받았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것을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네. 거기에 대한 상응한 뭐 꾸지람을 하든지 아니면 또 위로를 해주든지 네네네. 보살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로남불 이 세계에서 누가 그걸 공적인 제보를 하겠어요. 네. 제보를 해놓으면 막 이게 누구 아들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것부터 먼지가 다 털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그런 거 해도 본질하고는 관계없이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러면서 네네네. 인터넷에 떠돌면서 사람 망신 네, 다 당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익 제보자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내로남불할 수밖에 없어. 쌤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역으로 새로운 그 뭐가 오기랄까 의지 같은 게 제 안에 샘솟는 걸 느끼는데 예전에 뭐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 정기 같은 거 읽어보면 honest is best policy 정직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서 뭐 용서받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행에서는 honest is best policy 부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러는데 저한테 생기는 오기나 의지는 뭐냐 하면 저도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만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선생님 말씀처럼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아, 이 일은 내가 책임을 질 때 나한테 가장 많은 것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느끼들 수 있도록 다른 집을 떠나서 우리 집부터 그렇게 책임지는 그런 가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사회를 바꾸는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너랑 나랑 잘못되면 모두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못될 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태산처럼 무거운 책임감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먼저 할 때 피네레처럼 할 때 나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살리는 명량이 되는 것 한번 도전해보면 여러분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던지면서 선생님의 오늘의 명언 너는
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너랑 나랑 시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